자, 그래서 지금 오늘 장은 시장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 변곡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나스닥이 완전히 먼저 승부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다우지수도 승부를 건 상태. 아니, 이 3대 지수들의 제각각인 움직임들이 오늘 어떻게 기결되어지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7월 18일 목요일 제 시간 오후 1시 31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참으로 복잡한 한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서 현재 구간을 잘 활용해서 좋은 기회로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골치 아픈 시장인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 시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243포인트 0.59%가 상승한 41,198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직전 거래일에 700포인트를 땡겼던 양봉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라인을 쳤는데 라인 최상단까지 단숨에 봐버리네요. 바로 200포인트를 날려버리면서 바로 상당 저항까지 체크하는 굉장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염이고요. 이 정도는 사실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겠다라는 구조. 그 다음에 제일 무서웠던 것은 뭐냐면 말라 있었던 거래량을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꽃이 하단에 있는 꽃이 날이 가물어 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상태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 같은 단비가 온 거죠. 단비가 오니까 하단에 있던 꽃이 다시 살아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신고가 거래량을 때리기에는 만만치가 않았는데 어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던지 말던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고 3대 지수의 파워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나스닥은 완전히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완전히 무너져서 별로 좋지 못해요. 2.77% 거의 3%대가 깨져버렸고 S&P 500은 1.39% 딱 중간치에 있는 녀석이라 딱 중간치 정도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2.77%, 다우지수는 0.59%, 차트의 모양은 나스닥은 꺾여 있는데 다우지수는 뻗어 있는 아주 비이상적인 3대 지수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내용은 사실 내용을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내용 같은 거는 뉴스를 얘기하는 건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보면 대만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압박한다. 그래서 기술주가 급락했다. 그냥 말하면 말하는 거겠죠. 그냥 말하면 말하는 겁니다. 나스닥 올라갈 때 뭐 특별히 내용이 있었나요? 뭐 그냥 엔비디아 올라가고 TSMC 올라가고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하니까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 거죠. 사실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 뭐 트럼프 쪽에 대한 부분이 전화위복이 아니라 다시 악재로 바뀌면서 나스닥 기술주들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물론 ASML 등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좀 보이면서 반도체 주가들 뭐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 뭐 메타, 애플, 넷플릭스 쭉 찍소리 놓다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빠진 각이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형태로 밀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같은 밸런스로 주가가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좀 괜찮은데 지금 제각각의 밸런스를 치고 있다는 얘기 제가 그 설명은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없어서 유동성이 계속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다우 쪽에 있는 유동성이 또 다음에 이동하면 어디로 갈 거냐라는 얘기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순환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체질이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스타일이 오래되면 시장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일단 어제 분위기는 사뭇 그랬다. 네, 사뭇 그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어제가 분수령이었는데 다우지수가 일단 한 번 더 위쪽을 아예 날려버리면서 주가를 확실하게 지배한 부분이 아주 눈에 띈다. 지금 현재 찍은 41,000자리 현재 위치는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올 만큼 또 왔다. 1차적으로 올 만큼 온 상태.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올 만큼 왔다는 게 여기서 쉬든지 쉬어간다는 게 꼭 조정은 아니니까 행보를 해도 되는 거니까요. 쉬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연 투자적 매기가 이쪽으로 몰릴 수 있느냐, 나스닥 쪽으로 몰릴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만 번 보셨어요. 수만 번. 중간중간에 수만 번 쉬는 구간을 제외하고 거의 숨을 못 쉬고 그냥 투매성으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럼 과연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 걸렸을 때 이렇게 자금이 이동되느냐죠.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브레이크 타임, 여기는 반등 타임으로 봐야 되는데 이마저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 추이적 변화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지표에서도 그렇고 지금 연준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 놓고 볼 때 일단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9월달 하는 분위기로 많이 시장이 조성이 됐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좋은데 분위기 자체는 베스트란 말이죠. 분위기는 좋은데 실상 움직임이 그렇게 연결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좀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강력한 상태인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우려거든요. 그럼 연준 쪽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 2%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연준의 정책이 또 빠그라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인 당시 때 제가 알기로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을 그분께서 선임하셨죠. 근데 그 뒤에 관계가 좀 깨진 걸로 압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그래요. 관계가 좀 깨지면서 독자적 노선과 차별적 노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계신 상태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을 계속 하고 계시죠. 물론 임기제고 외부적인 요인을 안 받는다라고 아주 일반적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다 아시죠? 예,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 의장에게 질문했어요. 이 정치적인 부분을 판단할 거니? 라고 했더니 파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한테 잣대가 되지 못해.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관련된 부담감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을 염두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 주가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장은 시장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 변곡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나스닥이 완전히 먼저 승부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다우지수도 승부를 건 상태. 아니 이 3대 지수들의 제각각인 움직임들이 오늘 어떻게 기결되어지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봐서는 이제 약간 지금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내 증시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도 국내를 보고 있습니다만 국내장을 보고 있으면 지금 답답해요. 이게 오를 때는 별로 뚫게 오르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릴 때가 되니까 지금 오늘 지금 41포인트가 빠지고 있거든요. 41포인트가 빠지고 있어요.
이 41포인트가 빠지고 1.4%가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1.3%가 빠졌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좀 중요한데, 지금 현재 기점에서 일본도 주가가 안 좋아요. 일본도 한 2% 정도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안 좋고 우리나라도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아시아 쪽의 증시가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다우지수가 연이틀 급등을 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시아 증시들 대다수가 반도체 사이클로 돌렸잖아요. 반도체 사이클로 시장을 돌려놨는데 반도체 사이클의 대장이라고 말하는 종합주가지수인 나스닥 지수가 추풍낙엽으로 깨져버렸으니, 그렇죠. 얘가 추풍낙엽으로 깨져버렸으니 나스닥이 깨지니 다른 지수가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아시아 쪽의 시장의 붕괴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측면들. 근데 이 부분을 좀 신중하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간 지가 한 3개월 되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간 지가 근 3개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3개월은 피니시적인 개념에서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린 게 한 3개월 정도 봤을 때 조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빌미를 삼아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단계인데 그 주도 사이클들이 무너지면서 동종업계인 다른 나라 주가의 반도체 기업들 또 영향을 지금 데미지를 먹고 있는 상태. 이러면 전 세계적인 증시의 압박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다우지수의 이 상승 부분이 굉장히 거슬려요. 왜냐면 어제 저녁에도 보면 나스닥은 완전히 냉탕도 그런 냉탕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우지수는 그 동시간대 보면 온탕은 아니고 미온수탕이었어. 미온수. 미지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한쪽은 얼음을 때려 부어가지고 완전히 얼어 죽겠고 어느 한쪽은 그냥 미지근해서 물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딱 이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가 이 정도 안 맞다 보니까 다우지수를 바라볼 때 투자적 뷰와 나스닥을 바라볼 때 투자적 뷰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표지수인 다우지수의 상승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괜찮네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뚜껑을 까보니까 이거 비닐봉지 안 뜯었던 포장 안 뜯었던 잼이야 하고 뜯어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그 안에 잼이 지금 썩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 모두가 놀라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에 대한 움직임은 분명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지수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지수인 건 분명한데 하지만 기술주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고 여하튼 그 몇 달 동안 기술주가 시장의 주인이었고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라는 측면을 볼 때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영향을 많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시장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